한국의 성공을 따라하려는 일본 정부의 쿨재팬은 실패작이며 조만간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 12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문화사업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일본 문화 콘텐츠 해외 판매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3년에 쿨재팬을 설립했는데요.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해외 수요 개척 지원 기구입니다. 한류의 세계적인 인기가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졌다. 2011년경 후지TV는 한류 열풍이 한국의 브랜드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다며 기획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 이후 여러 일본 언론에서는 한류가 국가 예산을 통한 국책 사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류는 1900년대 말부터 한국 음반이 중국과 대만 등에 정식으로 출시되며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대 국내 최고 스타였던 H.O.T는 2000년 2월경 북경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한류의 흐름을 만든 공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J E&M과 SM 엔터테인먼트 등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독자적 노력은 한류의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요. CJ E&M의 경우 2012년 K콘으로 적자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기업의 미래라는 경영 철학이 있기에 투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오펙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민간 기업이 정부 지원 없이 미국 시장에서 한류 문화를 전파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쿨재팬 기구 출자금은 1263억 엔으로 형식은 민관 합동이지만 민간 출자는 107억 엔에 그칩니다. 나머지 1156억 엔은 정부가 출자했는데요. 세금으로 문화 콘텐츠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전형적인 국책 사업인 것입니다. 쿨재팬에 참여한 기업으로는 덴츠, 하코도, ADK 등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정부 사업을 과하게 수주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공적 자금의 블랙홀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입니다. 덴츠와 ADK는 도쿄올림픽 스폰서 로비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소니와 닌텐도 같은 유명 게임 기업은 물론이고 일본 주요 콘텐츠 기업들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임원도 문화 콘텐츠와는 관련이 먼 증권사와 일본은행, 계산기 회사 그리고 변호사 출신들로 구성됐습니다. 한류 대항마로 키우고자 했던 쿨재팬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쿨재팬 기구는 사업 적자와 불투명한 투자 안건으로 경영 불안을 겪어왔습니다. 일본 프로그램 해외 수출 사업의 시청률은 저조했고 2년간 적자만 40억 엔에 육박했습니다. 외식 사업은 2호점의 개점 좌절과 임대료 갈등이 있었고 재팬 스토어 사업도 예상 적자 규모의 3배에 다다랐습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쿨재팬 펀드의 적자가 309억 엔에 달해 운영이 어려울 정도이며 실적 개선이 전망되지 않을 경우 조직 통폐합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쿨재팬 프로젝트는 시작 이후 4년간 투자한 18개 안건 중 과반이 예상 기대치에 한참 떨어지는 성적을 거두었다. 한국의 경우 투자는 기본적으로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영화학교 개설에 의한 인재 육성 등을 담당해 지금의 성공을 견인했다. 투자는 민간 자금을 활용하고 정부는 인재 육성과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는 게 옳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류의 성공 사례를 들어 쿨재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쿨재팬 기구는 현재에도 콘텐츠 산업과 관련이 없는 의료품 소재 업체나 대체육 개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문화 콘텐츠 산업과는 관련이 없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쿨재팬의 실패에 이어 내수시장에서도 일본 콘텐츠는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문화 콘텐츠는 여전히 일본에서 순항 중에 있는데요. 2022년 일본 넷플릭스 인기 TV 프로그램 순위도 그의 우리는, 솔로지옥, 사랑이 불시착, 지금 우리 학교는, 이태원 클라스 등 한국 프로그램이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K-팝 역시 일본 입지가 견고합니다. BTS는 해외 가수 최초로 일본에서 2년 연속 연간 매출 정상을 기록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엔하이픈, 르세라핌 등 한국의 4세대 아이돌은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던 만화 사업까지 한국 웹툰의 인기에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출판과학연구소에서 조사한 만화앱 이용률 순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하는 웹툰 서비스인 라인망가와 피코마가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일본 시장을 겨냥해 만든 디지털 만화 플랫폼 피코마는 2022년 1월 기준 월 거래액 7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6.1%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만화 산업이 1960년대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옛 방식만 고수하다가 한국 웹툰에 뒤진 현재의 상황이 빚어졌다. 이태원 클라스와 같은 한국 웹툰은 일본 독자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 타임튜브였습니다.